반갑습니다. 겁나 덥습니다. 아, 날씨 진짜 8월 말 다 돼 가는데 아직 이래 더브이 진짜. 아, 장난 아닙니다. 낮밤 할 거 없이 그냥 막 온도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네. 아, 대단합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되면 좀 풀릴다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아우, 겁나 덥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뭐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열심히 번개부터 누르고 있나요? 오늘은 뭔 얘기를 해볼까 하면은 코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같았으면 생각도 못 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바뀌니까 발전을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계속 올라가니까 시대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이제 뭐 AI 맞나요? AI 다음 또 뭘까요? 계속 발전을 하겠죠. 초연결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연결된다. 세계가 하나로. 벌써 세계가 그러니까 1일권에 들어왔죠. 전 세계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나라, 조선 뭐 그죠? 언제부터가 발전을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발전을 하게 됐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뭐 박정희, 뭐 이승만 뭐 이렇게 이제 초창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 그분들도 대단히 이제 많은 공을 세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공업으로 발전을 한 시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까지도 농업이었습니다. 고종이 즉위할 그 당시까지도 농업이었어. 농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콩 키우고 벼농사하고 밭농사하고 그죠? 이런 게 다였죠. 외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게 탁 넘어가는 시기. 그때 항상 일어났던 게 있습니다. 그 시기 때 일어났던 사건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분제도의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노예의 해방이죠. 외국으로. 우리나라는 신분 그거였지만 영국이 제일 일찍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전에 뭘 했는 나라가 뭐 딴 나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833년 대영 제국이 먼저 전체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그 주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시작해요. 1840년부터 1850년까지 대부분의 노예 제도가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모든 노예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노비들이죠. 어디가 있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양반들 밑에서 양반들 소속이죠. 그러니까 양반들 거죠. 자기들 거죠. 뭐 영국도 맨 그런 식으로 제도가 돼 있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폐지를 공업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일할 직원이 없어요. 다 농사 짓고 있는데 그거를 폐지를 안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업시대로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지금 아프리카 같이 그래 있어야 되는 거. 공업시대로 바꾸려면은 이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노예제도로 야들을 해방을 해야 일단
공장에 일을 하러 온단 말이죠.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니 그 농작은 뭐 하죠? 양반들이 해야 되겠죠. 아우 간지러워 목이 물리는 거. 그걸 함으로써 영국은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남북 전쟁의 시발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교전쟁은 맞아요. 하지만 종교전쟁의 안에 이렇게 끼어있던 게 뭡니까? 노예제도 해방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개신교 말 그대로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노예를 찬성하는 개신교가 있었고, 진보적 성향의 신학 전통을 숭배하는 북보의 개신교, 얘들은 노예를 반대를 했어요. 둘이 부딪힌 거예요. 거기서 발단이 된 게 남부정의전입니다. 종교전쟁이 돼 종교가 끼가 있지만은 우리는 노예를 찬성한다, 우리는 노예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거죠. 명분을 그러니까 노예제도 아니어도 전쟁은 났을 거예요. 남북 전쟁은. 하지만은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걸 명분으로 세운 것뿐이에요, 애들이. 그거 말고 다른 명분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제 문제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예 서로 급격한 대립을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게 남북전쟁이고, 그게 남북전쟁 시작할 때 1852년,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한 거는 1852년 톰 아저씨의 오두막 하는 거 알죠, 여러분? 유명한 소설. 그걸로 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고 1860년대에 대통령 링컨이 당선이 됩니다. 그걸로. 아시죠? 그리고 남북전쟁에 불이 붙습니다. 이제 링컨이 노예제도 폐지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노예제도 폐지했는 날을 그러니까 엄청 날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개천절보다 더 높은 수준 아니겠나? 대단한 날로 야들은 지정해놓고 있어요.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1863년 남북전쟁이 끝나는가 동시에 노예제도 해방을 선언을 합니다. 끝난과 동시에 발효를 하죠. 남북전쟁 끝난과 동시에. 그러면서 미국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초스피드로 올라갑니다. 초스피드로. 노예제도 해방하면서. 왜? 공업국가로 그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발전의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막 발전을 시작하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상위 1% 빼고는 다 거의 노비라고 하죠. 노비 쌍놈과. 그러니까 힘없는. 근데 걔들이 해방되면서 나도 일을 하면 돈도 생기고 내 가족 먹여 살릴 수도 있고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왜? 돈 벌어야 하니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1863년에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이래 되죠. 1863년 영국에서는 벌써 지하철이 다니시죠. 영국은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죠? 영국은 1833년에 노예를 해방합니다. 그럼 공업국가로 가요. 1833년에 일찍. 미국은 1863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그때부터 발전을 시작하는데 미국은 늦었죠. 그때 영국은 지하철이 다니시죠. 대단하죠. 1863년에 지하철이 다니시죠.
그만큼 발전 그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거죠. 노예를 해방을 하면서 농업국가에서 공업으로 바뀌면서 농업 솔직히 영국은 농업할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먹고 살 게 없어서 솔직히 공업국가로 바뀌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노예로 묶여가 있으니까 그걸 풀려고 노예를 풀었는 거예요. 국가도 살려야 되고 뭐 경제 발전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푼 거예요. 농사 지을 거는 별로 없었어요. 영국은 농토 자체가 농사 짓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해적 집단이었죠. 해적이었죠. 그거나 해가 먹고 살던 때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1863년에 남북정전 끝날 당시에 영국은 지하철에 다녔고, 그때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호정이 즉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제 강점기 일본 놈들이 진짜 쌍놈, 양반 해방 안 했으면 있죠. 노예제도 정말 대한민국도 맨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거. 해방 안 했으면 우리나라 아직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발전한 계기는 여기서부터라고 봅니다. 신분 해방으로부터. 일본이 그래 의도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일본이 했든 난 일본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했는 것도 맞고 우리나라에 나쁜 짓 나이 많이 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거 말고 변천하게 어느 순간이 바뀌는 순간이 있잖아요. 시대적인 바뀜. 외국에서는 노예 해방을 어마어마한 날로 정해놓고 그 나라의 발전의 시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거를 희석해서는 되겠습니까? 해방이 됐다는 것은 해야죠, 당연히. 국가가 해방됐는 게 아니고 노예제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걸 날짜도 그걸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죠. 일제 강점기라 그래갖고 일본이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 시대 그 시기를 기려야 할 거는 기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썩었습니까? 아무리 승자의 뭐 기록이라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런 기록을 없애면 안 되죠. 밑에 애들이 알고 있어야지. 일본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쯤 돼갖고 신분제도가 해방이 됐다는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대한민국도 발전의 기틀을, 그러니까 딱 최고 밑바닥 뼈대 하나를 놓는 겁니다. 나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신분제도 해방, 처음에 신분제도 해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갈 데가 없어가 쌍놈도 뭐 노비들 가르쳐도 가지도 못해. 왜 어디 가고 뭐 그런병이 생활합니까? 뭐 막말내가 바로 그래 뭐 최대 신분제도 해방한다 해갖고 좋은 거 한 개도 없었어. 나쁜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일자리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왜? 일본 놈들이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전쟁 물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공장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철도도 놓고 공장도 짓고 대한민국을 또 어디됐든 뭐 점령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자기들 거에 보면 야들은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실패의 그거죠. 점령이죠. 대한민국 잘못,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학교도 짓고 뭐 다 있다 아닙니까? 어마무시하게 뭐. 그러면서 그 갈 데 없던 쌍놈 노비들이 그쪽으로 다 빠지기. 사람은 일할 사람은 천지였으니까. 일본도 보고 배운 거예요. 미국하고 영국, 일본도 그거를 도입을 했고 일본도 농사 짓다가 다 도입했습니다. 그 신분제도 다 없애고 그때부터 일본도 발전하기 시작해요.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정확하게 언제 뭐 신분제도 폐기했는지는 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런 거를 알아야 되고, 그죠? 밑밥 자꾸 그놈의 뭐 박정희가 다 했다 하는데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해. 박정희가 한 거는 맞아요. 나는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최고 대통령은 박정희고, 그 다음 대한민국을 살린 거는 이승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박정희,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을 살린 거는 이승만이고, 그거를 경제 발전을 시작한 거는, 시킨 거는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발판 제일 밑바닥에 뼈대 한 개 놓은 거는 신분제도 해방입니다. 그 해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승만이 되고 박정희가 됐다고 해서 발전됐을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신분제도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 내 건데, 내 재산이다니. 사람이 내 재산, 노비들이 다 내 재산인데 맘대로 그거 갖고 안 합니까? 어찌 뭐 나라 뺏겨서 그래 됐든지 말든지, 대한민국 우리로서는 지금에 와서는 보면 아주 잘 된 거였어요. 일본이 강제적으로 해산시켜 버렸으니까, 야 신분제도 폐지. 어찌든 저찌든 지금에 봤을 때 와 겁나 대한민국이 진짜 선택받은 나라구나. 선택을 안 받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머리 좀에만 돌아가는 놈이었으면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일본 수장이었다면 그 짓 안 했을걸요. 저는 그냥, 저는 누구를, 만약에 내가 땅 따먹기를 한다, 어딜 땅을 따먹었다, 그 개발을, 내가 미쳐도 개발을 왜 줍니까? 그걸 내 왜 해줘요 거기에? 내가 땅 따먹기 해서 땄는 땅인데, 에? 그거를 개발을 내가 왜 해주냐고. 원래 있던 것도 하기 빡신데.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냥 거기는 쪽쪽 빨대 꽂아놓고 쪽쪽 빨아먹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전을 시키면. 근데 일본은 뭐가 쉬있는지는 몰라도 겁나게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죠.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안 싫습니다, 여러분. 자기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전쟁으로 흡수를 해도 있죠. 우리나라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자체에서 전쟁 난 거.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위에 뭐 고조선 얼마나 싸웠습니까? 막 다 같은 국민이에요. 지금도 지금 다 같은 국민이에요. 아, 여기가 또 점령하면은 고구려 국민, 백제에서 점령하면 백제 국민,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에?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은 조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발전에 울며 그자 먹기로 우리가 뭐 일제 강점기 때 당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좋은 점도 있었다. 여러분, 만약에 일제가 안 그랬다면은, 고종이 계속 밑에 후대를 그러니까 해서 왔다면 늘어왔다면은 신분제도 해방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방했겠습니까? 쌍놈, 양반이 놔줬을 것 같아요. 택도 없죠. 독립운동도 도망가갖고 양반들이 다 도망가서 그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가고 하고 했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 조선에 있으면은 양반들은 때려잡았는데 가만 안 놔뒀는데, 왜 양반들은 대부분 다시 찾으려고 원래 있던 그거를 얼마나 어쨌든지 뭐 그 당시에는 국민들은 겁나 힘들었는 건 맞습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지만 노비 쌍놈들은 겁나 좋아졌죠. 처음에 해산할 때는 오갈 데 없어갖고 그랬지만은 조금 지나고는 익숙해지고부터는 돈 보니까 내게 되고
열심히 돈 버니까 내게 되고 집도 사고 뭐든지 또 할 수 있어.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뭐 애들 뭐든지 다 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도 가르쳐줘. 머리 깨이기 시작하는 게 머리 깨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런 와중에 뭐 6.25도 터지고 해방되고 뭐 6.25 터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전부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 그래도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만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박정희 만나서 그래도 경제발전 이룩했고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래 지금에 와가 뭐 왈가불가 뭐 그래 배부른 소리를 그래 합니까? 그 당시에 당신들이 살아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왈가불가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당시에 살아봤냐 이거지. 저가 그 힘든 시국에 살아보면 그런 말 뭐 할걸요. 빨갱이들이나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지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요 다 돈 보고 하는 사람도 돈 주는 물주가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서 그런 말을 너블너블 거리겠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파이코인 열심히 눌러서 그래도 앞으로 파이코인이 시대가 변천하면서 이런 것도 나오는 시대는 됐는 건 맞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어쨌든 뭐 처음에 나올 때 저도 솔직히 비트코인 가격이 미쳤나 했어요. 아니 뭐 근거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거 실체도 없는 거를 무슨 처음에 2천만 원 갈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와, 난 미쳤다 했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요. 아, 어디 국가에서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어디 하늘에 뚝 떨어져 갖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온라인상에 뭐 화폐다 계사고 저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와 몇 천만 원 가니까요. 야, 즉시 막 사주는 사람이 몇 조 원, 몇 천조까지 막 가고 이래 시총이 막 누가 사주니까 저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국가에도 제재를 안 받고 탈중앙화 가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막 있는 사람들의 개띠같이 달가들었는 그래서 키워진 게 비트코인이고 앞으로도 발전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는 것 같은데 발전을 계속 하면서 이제 코인이라는 게 이제 어느 선까지는 이제 올라왔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런 와중에 화폐는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처음에 한참 인기 있을 때 막 2천만 원 넘어가고 이럴 때 화폐로의 가치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 될 것같이 얘기했지만 결국 화폐가 안 됐지 않습니까? 거래가 안 돼. 그게 뭐 때문이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부 ETF로 다 바꾸고 있어.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ETF로 바꿔서 제도권으로 넣는 거야. 제도권. 탈중앙화 아닌 중앙화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따로 가고 따로 놀고 있는 거죠. ETF가 그거잖아. 탈중앙화를 중앙화로 만드는 게 ETF 아닙니까? 파이코인은 거기에 비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탈중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모든 투자고 뭐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있는 코인 중에는 유일하다고 탈중앙화 가능한 코인 유일하게 파이코인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가능성 제일 높다고 봐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면은 값어치는 자동적으로 산출되겠죠. 왜? 80억 인구의 화폐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돼야 달러하고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가겠죠. 어느 정도만 내가 볼 때는 파이코인이 만약에 성공을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만 올라가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달러 기반의 뭐를 파이콘과 엮으려고 하겠죠. 그럼 그 전에 벌써 엮어놨던가. 그렇다고 해서 중앙으로 끌어들이진 않을 겁니다. 끌어들여 보면 이건 화폐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탈중앙으로 놔둔 상태에서 어떤 걸 포섭을 하겠죠. 미국이. 왜? 미국이 기축통화를 지금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기축통화 뺏길까 하세요? 절대 안 뺏깁니다. 미국은. 힘으로도 가들은 안 뺏길 거예요. 뺏기는 순간 미국은 가라앉을 겁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단방 뭔가를 하겠죠. 그거는 일단 파이코인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가기 전에 뭐 해놓든지 야들은 뭘 할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값어치는 전 세계에 여러분들 그냥 검색해 보세요. 전 세계에 기축통화라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값어치를 갖는지 온라인상의 화폐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면은 전 세계 80억 인구의 화폐가 되려면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지 1000억 개입니다, 여러분. 1000억 개. 미국 달러 이제까지 발행량 그리고 얼마만큼의 유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검색어 요즘 검색어 다 나와요. 제가 이 숫자를 못 읽어서 얘기를 숫자가 저는 경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경이상입니다, 여러분. 달러 이제까지 발행했는 그 경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시청이 최소 경이상은 간다고 보는 거예요. 파이프 화폐가 되면 기능을 한다면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니까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천조죠. 천 몇백 조입니까? 1400조? 1800조? 2000조? 그 정도 됩니까? 저는 뭐 정확하게 시총은 모르니까 오질 않으니까 모든 선택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눌러서 단 몇 개라도 캐세요. 그게 좋아요. 저도 뭐 많이는 없습니다. 그냥 뭐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뭐 내 정보가 뭐 까발려지지 않냐 한데 여러분 지금 내가 파이코인에 넣어놓은 정보나 지금 내 저 휴대폰에 하는 게임 있죠. 간단한 게임들 했는 정보나 똑같습니다. 게임 회사 그 옛날에 팡팡입니까 앙팡입니까 뭐 하는 거 이제 맞추는 거 다 정보 다 하고 솔직한 말로 알리에서 정보 다 샜습니다. 벌써 중국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런 거는 걱정 안 되시고 파이코인 이건 걱정되세요? 여러분 그 걱정하면요 휴대폰 그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 안 돼요. 옛날 구폰 들고 다니시고 인터넷 하면 안 돼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 시대가 바뀌는데 바뀌는 거 따라가야죠. 옛날에 스마트폰이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저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보 다 세간이 뭐니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가마보이 시대가 변천하면은 차가 있다. 따라가야지. 최대한 그 빨리 따라가 갖고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도를 배우고 공부하고 저는 파이코인 하면서 컴퓨터도 모르는 컴퓨터도 조립해보고 프로그램도 깔아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 50 중반 넘어가면서 그런 거 하기 아쉬워요. 여러분. 근데도 컴퓨터 쪽에 있는 나도 알고 내 친구들은 컴퓨터 쪽에 있는 놈들은 잘 알죠. 하는 놈 있어요. 지금도 그쪽에 있는 놈 잘 하죠. 여러분들도 너무 뭐 이제 와서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캘 수 있을 때 다음 몇 개라도 더 캐시고 해놓으세요. 뭐 안 되면 돈 안 되면 어때요 또? 뭐 하루 그냥 뭐 번개 한번 눌렀는데 그게 그래 곤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몇 개라도 해놓으면 그 도이 대표님 용돈벌이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운 좋으면 잘 지키면은 비트코인 같이 돼보시오. 1파이에 뭐 솔직히 비트코인 같이까지 올라갈 수는 뭐 몇십 년 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솔직히 욕심이지만은 한 몇만 원만 한다 해도 있죠. 한 개. 100개만 해도 50만 원, 100만 원 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까? 오늘 여기까지.